한밤중에 자는 친구들 다 깨워서 함께 보고 싶은 그런 방송! 아니, 사실 나 혼자만 보고 싶은 방송! 텅 빈 통장 생각에 이불킥하지 마시고 돈 이야기 함께 해요. 여기는 도너리 쿨! 아, 좋습니다. 아, 좋았어. 저희가 이제 한밤중에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자려고 누웠다가도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요. 지난주에 오늘은 유튜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얘기 나온 김에 혹시 뭐 챙겨본 유튜버들 있으신가요? 저는 방망래 할머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띠에. 아, 그 꼬마 친구. 꼬마 친구. 저는 그 친구. 그 중국 유튜버 팡티모가. 팡티모. 갑자기 귀여워. 흉내 안 내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I'm sorry. 근데 진짜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연간 막 2, 30억 번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구독자 수가 많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조회수나 시청 시간이 많아야 좋은 건지 그 어떤 기준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유튜버들이 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인 수익은 광고 노출로 생기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돼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그분들한테 노출될 확률이 높고 또 좋아요를 누르면 자기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추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통 한 30만 정도 되면 이제 전업을 해도 될 정도의 수익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30만 되면? 준비하자. 사장님, 강혜원 아나운서 준비한대요. 아, 저 모아요. 구독자 모아였어. 이거 몰랐어? 이거 구독자 구독자요 모아. 구독자 좋아요 모아. 조회수 모아.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유튜버 얘기만 실컷 했는데 선생님 이제 주제를 좀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크리에이터들이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소득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로 이제 뭐 프리랜서잖아요.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고소득도 얻을 수 있지만 또 치명적인 단점도 하나 갖고 있는데 못 벌 땐 아예 못 벌죠. 이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서 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자산 관리도 조금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오늘은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2030들의 재테크 전략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 한번 만나보고 가실게요. 오늘만 사는 자유영혼, 어느 프리랜서 강사의 사연입니다. 오늘만 사는 자유영혼. 저는 30살 프리랜서 학원 강사입니다. 매달 세후 210만 원 정도를 벌고 있고 이 돈이 3회에 걸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개념은 크게 없는 편이에요. 아닌 거죠.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학원이 방학을 하거나 연휴가 생기면 무조건 해외여행을 갑니다. 돈 많이 나가겠는데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단기 적금을 해지하게 되더라고요. 버는 돈은 어디론가 다 새어나가고 남들 다 있는 국민연금조차 가입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만 사는 그런데도 자유영혼인데? 소비는 왜 멈출 수가 없는 건지 돈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돈쌤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조언할 수 있을 저희가 것 해드릴게요. 같은데? 정신 차려! 이렇게. 아니 1년에 두세 번을 해외를 나가는데 근데 저희 세대는 딱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요즘에 2030이 뭔가 오늘만 살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욜로, 소확행, 해외여행 다니고 이거 굉장히 즐겁단 말이죠. 이분이 저랑 딱 동갑이시거든요. 근데 30살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느 정도 벌었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저도 이게 사연 들어보니까요. 뭐 말 그대로 자유영혼인 거 맞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삶과 영혼도 자유로운데 이제 통장도 자유롭다 보니까 돈들이 다 같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돈 관리는 그냥 프리랜서가 아니라 정규직처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프리랜서인데 어떻게 정규직처럼 돈 관리를 해요? 이분은 지금 사실 뭐 급여라는 말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유적금도 자주 깨고 국민연금도 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제성을 스스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스스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장기저축을 국민연금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가 솔루션인가요? 그렇죠. 이 두 분은 사실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가입자가 있고 그리고 직장 가입자가 있는데
뭐 보통 지역가입자들은 이제 회사가 내주는 것 없이 자기가 다 내야 되는데 사실 회사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 내주는 거, 4.5%씩 내주는 거 다 연봉에 감안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솔직히 네. 선생님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솔직한 생각. 어떻게 솔직한 방송, 생각을 도너리 하느냐. 스쿨. 네. 우리가 20년을 내고 20년을 받게 된다면 이게 소득 구간마다 다르긴 한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최저 구간은 이제 연 10% 좀 넘어가는 수익을 본 거나 다름없었고, 그리고 가장 위에서 혜택이 좀 작은 구간도 6%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일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1년에 5%짜리 적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겁니다. 5%의 적금이다. 그렇죠. 지금 적금 5%라고 하면 엄청나게 인기 좋은 엄청나죠. 거잖아요. 특히 이제 비슷하게 건강보험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건강보험은 급여가 좀 많으신 분들은 뭐 한 달에 300만 원도 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은 그 건강보험을 300만 원 내시는 분들이 국민연금도 300만 원 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구간 따라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468만 원 정도 이상 되면 똑같아져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은 이제 보장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넣어버리면 그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커트를 좀 막아놓은 겁니다. 국민연금이 임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더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강남 같은 데거든. 임의가입자가 뭐예요? 임의 가입자는 뭐 가정주부라든지 대학생처럼 지금 당장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이제 먼저 내시는 거죠. 그럼 부자들이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 돌려받으니까. 국민연금을 훌륭한 재테크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적금의 개념이네요. 왜 그러냐면 물가 보정도 해주고, 그리고 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찍 가입하면 그만큼 미리 끝나잖아요. 20년 납 네. 할 때. 국민연금의 설계가 부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가는 걸 좀 막기 위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가입을 좀 회피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가입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갈돼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하면 이제 고갈이라는 얘기가 따라 붙는데요. 요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고갈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이다. 국민연금이 왕창 내고 덜 받으면 고갈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겠지. 근데 낸 거보다 많이 받으니까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착한 가게들 있죠. 네. 엄청 뭐 식재료도 좋고 다 푸짐하게 주는데 뭐 5천 원밖에 안 한다. 그럼 우리 계산할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도 하죠. 사장님 이거 받아서 뭐 남아요?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겠습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국민연금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그런 겁니다. 느낌이구나. 그만큼 네. 매력적이라는 뜻이구나. 그렇죠. 고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분명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법령에 의해서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려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은 아니고 보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좀 합의를 해서 보장한다로 바꿔준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나중에 제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네요. 그렇다면 끝으로 이 자유영혼님에게 솔루션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또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최소한의 저축이라 생각하시고 그 저축을 국민연금으로 시작해 보는 거. 그래서 양음의 조화를 좀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깔끔하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재테크에는 부지런하지만 실속은 없는 것 같은 대기업 신입사원의 사연 들어보시죠. 본인 이야기 아니죠? 올 초 대기업에 입사한 26살 회사원입니다. 막상 대기업에 들어오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도. 돈 관리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매달 생활비, 공과금, 적금을 제외하면 65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투자는 개념이 65만 잡혀있지 원? 않아서 겁이 나지만 20만 원 정도는 적립식 투자에 40만 원은 적금에 나머지 4, 5만 원은 연금저축보험을 하나 더 가입해서 소득공제 400만 원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저의 재무 상태에서 괜찮은 선택일까요? 음. 26이면 근데 취업이 상당히 빠른 편 아닌가요? 굉장히 그쵸, 빠른 편이죠. 완전 빠른 편이죠. 근데 이분은 재무 상태를 보니까요. 뭐 적금 원투,
뭐 보험도 많이 드시고. 근데 이 정도면 사회초년생이 정말 부지런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잘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사연 보니까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보험이 너무 많아. 사실 뭐 보험이 뭐 필요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선순위가 조금 뒤집어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종신보험 같은 거는 경제적 가정이 뭐 잘못됐을 때 남은 유가족 이런 건데 26살 싱글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입하는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보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네요. 근데 보험 다이어트를 하기에는 지금 들어놓은 게 너무 아깝거든요. 또 깨야 되잖아. 맞아. 그걸 보험의 저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네. 넣은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까워서 계속 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보장성 보험은 내가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비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당한 비용을 내는 걸로 보험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상황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제 나이 또래에서 뭐 실비보험 정도만 들어놔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비보험만 있으면 되고 특히 뭐 가족 중에 뭐 가족력이 있거나 하면 뭐 암보험 정도 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보험을 좀 가져갈 게 필요하겠죠. 순서가 있네요. 제가 쇼미더머니 딱 끝나고 네. 수입이 생겼을 걸 알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주변에서 보험 설계하는 지인들이 연락이 그렇게 와요. 보험 들래? 오, 엄마 지인, 엄마 아는 집사님인데 어떻게 안 들어? 우리 엄마 교회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문제는 그 사연 들어보니까 소득공제 400만 원 채우려고 지금 연금저축을 하나 더 들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400만 원 이제 소득공제를 한다고 해서 33만 원씩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1년에 400만 원 그거 하나만 보고 넣기에는 좀 비효율이 아닌가. 네. 그만큼의 이득이 없을 거다라는 거. 그렇죠. 크게 의미 없다는 거죠. 아. 지금은 사실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야 될 시기잖아요. 뭐 보험을 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6살 정도면 뭐 실비, 암보험, 또 자동차 보험까지 포함해서 월 나가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윳돈이 65만 원이었는데 75만 원으로. 그렇게 되고 또 4, 5만 원 들려고 했던 건 안 들어도 되니까 거의 뭐 80만 원 정도. 자, 네. 그럼 이제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알려드려야죠. 네. 네, 젊은 친구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잖아요. 이분은 자신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본인의 신분이 안정적이니까 이제 재테크는 또래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 저랑 네. 비슷하네요. 걱정된다. 그럼 종목을 찍어주세요. 일단 그 종목을 사실 찍어줘도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끝까지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보라는 건 와닿지 않는데. 사실 종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코스닥까지 치면 거의 2,000개 가까운 종목이 네.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공부한다는 거 사실 좀 막막합니다. 어떻게 막막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자기가 잘 아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가장 익숙한 게 이제 아무래도 IT나 이런 쪽에는 익숙하잖아요. SNS 쪽. 네,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갈 때는 뭐가 있었기에 가능했느냐. 윈도우.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컴퓨터를 각 가정에 두게 됐으니까 필요한 운영 체제를 공급했던 MS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졌죠. 네. 그래서 아마존이 가능했다. 알리바바도. 네, 알리바바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됐죠. 스마트폰으로. 네, 모바일하고 3G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미국의 애플 같은 기업들이 또 탄생할 수가 있었고 3G에서 속도가 빨라졌죠. LTE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5G면 VR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5G를 활용하는 어떤 기업들을 관심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공부하라는 뜻인 그렇죠. 거죠? 근데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공부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그 상장 기업들은 회사에 어떤 일이 생기든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데 모아놓은 포털 같은 건데 다트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땡땡전자다라고 하면 그 5년치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매출액이 5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또 중요하겠죠. 마진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예, 그건 이제 어려운 말로 ROE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
기업이 매출도 좋고 ROE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는 게 맞는지가 어렵잖아. 그게 어렵지. 네,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지금 너무 잘 되면 권리금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도 잘 될 것 같으면 비싼 권리금 내고 들어오잖아. 근데 퍼가 높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공부를 착실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여윳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라. 이 회사랑 나랑 동업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회사의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네, 그래서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보다는 좀 더 진중하게 그 회사와 산업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아쉽네. 네. 저희가 사실 사부작 파일럿 편성을 받았잖아요. 네. 짧지만 이 시대에 정말 2030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2030뿐만 감히 해봅니다. 아니라 네. 모든 세대한테 좀 필요한 수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회 노년생들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 뭐냐면 겨울에 굶지 않는 배짱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본 수익이 좀 노동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맞아. 그래서 TV판에서는 약간 투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결론은 사실 이걸 할 수 있도록 이제 금융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정말 많은 사연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 중에 정말 1%도 이렇게 공개를 못했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제작진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그치만 우리가 또 다시 뵐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여러분, 다시 Don't worry. be happy. 네, 저희 진짜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인사 해볼까요? 끝인사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외치며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로 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 머리 한번 만지고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뭐야! 물려. 도나리? 몸 다 나갔다. 국민연금도 잘 모르시는데 어플이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이런 어플들이 가장 귀찮은 게 또 공인인증서 그래. 옮기고 막 해야 되잖아. 요즘 카카오페이 많이 쓰잖아. 네.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로그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공인인증서 뭐 컴퓨터 옮기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아. 간편하네요. 근데 국민연금이 내기만 하니까 되게 아까웠잖아. 네. 지금까지 얼마 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네. 여기 이제 앱에다가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조회 있죠. 조회에다가 예상 노른연금 있고 가입 내역 그리고 혹시 미납한 게 있다면 미납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앱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그냥 내 돈에서 나가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아지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이거 좀 나을 겁니다.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축처럼 느낄 것 같아요. 보이니까. 저축 맞아요. 저축 어래, 맞아요. 나 진짜 인터넷이 안 터진다니까. 빨리 가야 돼. 가자. 진짜 안 터져, 봐봐. 진짜 하러 가자. 봐봐, 진짜 안 터져.